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커버스토리, 스토리텔러 박상현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긍정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박상현입니다. 네,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박상현 아나운서는 네. 이른바 원형적 사고, 네. 어떤 경우인가요? 저는요, 저희가 새벽 출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5시에는 일어나야 맞아요. 해서 알람을 맞춰두는데 그 전에 깰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4시 반쯤에 깰 때가 꽤 있는데 그때 알람을 딱 시계를 보고 어머 30분이나 더 잘 수 있잖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떻게 30분 빨리 일어나서 잠이 부족해가 아니라 30분 더 잘 수 그럼요. 있네라는 긍정적 사고. 네. 무조건 긍정하는 게 아니고요. 자, 상현적 사고로 오늘의 이슈들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정치권도 그렇고요. 지금 비상계엄 이후 내란 혐의 수사까지 각자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준이 뭐야? 이렇게 국민들이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가 관심사였습니다. 네. 어제였잖아요. 공수처 출석. 결국은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2차로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바로 어제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오후까지 기다렸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날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자, 야권이라든지 빨리 수사가 진행되길 바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나오면 강제 수사, 즉 강제로 구인하는 거, 체포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더 이상의 출석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갈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26일 이후에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런 상황도 결정에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일반 수사기관은 3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잖아요. 공수처가 3차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수사면 수사, 재판이면 재판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얘기가 없어요. 어떤 얘기들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윤 대통령 측 입장. 어제 공수처 출석 불응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란 입장이고 오는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변론 준비 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이날 언론 접촉 없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입장 준비에 매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 변호사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탄절 다음 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모든 문제를 다 발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27일에 변론 준비기일 절차가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후에 나올 입장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어제 관저에 머문 윤 대통령, 지난 24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관저에는 해당 목사와 장로, 성도 등 10여 명이 방문했고요. 윤 대통령은 이번 성탄절에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예배를 할 계획이었지만 전국 상황을 고려해서 관저에서 예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관심사입니다. 6인 체제인데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27일 날 심리를 여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지금 대법원까지 긍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두고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이진 헌재 공보관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말한 대로 6인으로도 변론
변론과 심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 기일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네. 헌재는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늘 재판관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서는 탄핵 심판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준비 명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 대리인단이 불출석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뉴스를 정리하고 준비해서 또 청취자들 국민들께 전해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뉴스의 기점들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26일 오늘 결정될 게 되게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도 나올 거고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입장일지 나오고 또 공수처도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뉴스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잘 살펴주시고 잠시 후에 하문경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두 분 모셔서 또 관련 이야기 자세히 전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탄핵하기로 당론도 정해졌는데 일단 잠시 멈췄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24일까지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해왔죠.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탄핵안 발의 직전까지 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유보를 한 건데요. 그 배경에는 쌍특검법보다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오늘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탄핵안 발의를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한 총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23, 24 지난 월화 네.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볼 게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27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임명해라 이런 입장이죠,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26일과 31일 본회의에 더해 운영위를 열어 27일, 30일에도 본회의를 여는 안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27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오전까지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탄핵안을 발의해서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시나리오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에 탄핵안 표결에 나설 확률이 높은데요. 네. 민주당은 실제로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권 행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국민의힘은 기존대로 한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결지어서 한 대행 탄핵에 나서더라도 대통령에 준하는 의원 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부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직무대행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민주당은 총리 탄핵에 준하는 151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준을 놓고도 굉장히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인준을 받으면 이제 제대로 비대위 체제로 출발할 예정이고 네. 뭐 통합 안정 이런 얘기는 계속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또 여러 출연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 친윤의 도로 친윤당이 아니냐, 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 실패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돌파해야 됩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적임자로 권영세 의원을 택하면서 오선 중진의 권영세, 권성동 이렇게 쌍권 투톱 체제가 갖춰졌죠. 네.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당장 당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선 권 의원과 권한대행의 경륜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이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도로
도로 친윤당에 대한 우려와 비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당내 비주류와 한 전 대표를 따랐던 친한계 인사들까지 모두 끌어안아야 진정한 통합형 비대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은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내쫓다시피 한 친윤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완벽한 친윤당이 되는 식의 개편을 해놓고 나서 안정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한 만큼 차별화 없이 도로 친윤당을 택하면 향후 조기 대선 등에서 유리하게 고지를 점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시선과 여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 극복이 비대위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가 됐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 함은경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핵 내란 혐의 수사 관련된 상황도 좀 점거해 볼 텐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이분의 수첩도 발견되면서 많은 충격을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 있었는데 이분들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해상해서 숨지게 하는, 저희가 표현을 좀 완화했습니다. 많이. 예. 그런 작전이 있었다. 의혹입니다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앞서 지난 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죠. 이 수첩에는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사용됐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은 수첩에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혀 있고 네. 수거 대상 중 일부는 실명이 기재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백령도 작전은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 수거 대상을 체포한 뒤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수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당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수사당국은 백령도 작전이 사살 계획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특별수사당 관계자는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라는 말이 적시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름과 사살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성윤 의원 본인이 거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다라고 네. 해서 또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로 어떤 준비와 모의가 있었는지가 빨리 밝혀져야 뭐 양측 다 수긍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수사가 중요하다라는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경찰이 계엄 선포 당일 노 전 사령관 노상원 씨와 2차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한 육군 2기갑 여단장, 93의 여단장이죠. 또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현직 군인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전차 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데요.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별동대 역할인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으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네. 방 기획관은 부단장입니다. 경찰은 또 출석을 거부해온 정모 방첩사령부 1처장 역시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습니다. 정 처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임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한편 경찰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1차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김모, 정모 정보사 대령을 공수처에 입첩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네. 두 대령 또한 제2수사단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범이라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 선관위 서버실을 촬영한 고모 정보사 대령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이첩됐습니다. 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수사로 더 쏠리는 상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또 열심히 연말에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에겐 긍정적, 원형적 사고, 상현적 사고가 필요하겠죠? 럭키비키입니다. 네, 럭키비키 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